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59강 들어갈 겁니다. 적천수 저번 시간에 적천수 설명드렸죠.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223페이지. 자, 한 번 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신금에 대한 증명이 그렇게 많이 되어 나옵니다. 말하면 씨앗이라는 그 씨앗이 이런 식으로 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말하면 뿌리가 6개, 씨앗 하나에 뿌리가 6개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다산, 말하면 자식을 많이 놓는 다산. 그래서 자식이 많다. 그런 걸 하고 신금은 그러면은 보십시오. 여자 일간이 신금인 사람은 아들을 많이 놓는 것도 반대로 남자의 정화인 사람은 또 자식을 많이 놓습니다. 정화. 남자가 정화의 일간인 사람은 또 자식을 많이 놓습니다. 대체적으로 자식을 싫어하지도 않고 많이 놓습니다. 근데 정화는 남자든 여자든 좀 편애하는 성격은 있다겠죠. 그래서 신금이 말하면 위치가 많이 바뀌죠. 이렇게 바뀌어야만 말하면 열적 희모, 한적 희정이라는 그 내용에도 맞아 들어가더라 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묘하다 하는 걸 여러분들 느끼실 겁니다. 그래 놓고 난 뒤에 223페이지 권자 위에서부터 읽으면서 설명을 하면은 신금의 특성 이야기하자고 하면은 신금은 씨앗입니다. 신금은 씨앗이 겨울철 잘 보고 그래 잘 보관되는 게 자연적인 상태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땅 밑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곤위지라고 한다. 곤위지라고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서도 어떤 여러분들 아마 촌에서 요새 사람들은 저런 사람 못 봐요. 촌에서 집에서도 보면은 곡식 같은 거 저장할 때 보면은 마루에 뭡니까? 요 코나 같은 데 이렇게 담아놔놓고 곡식 같은 거 이렇게 그걸 하죠. 그 높은 곳에 이래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도 이 말입니다. 잘 보관되어져야 한다. 땅 속에 보관되어야. 그래서 곤이지. 신금은 씨앗이기에 내년 농사를 위한 거고 곡식도 되더라. 그래 앞에 설명드린 적천수에 이제는 여러분들 이 적천수를 읽어보면은 말하면 뭔가 모르게 좀 눈에 익숙한 느낌이 들 거예요. 신금연약, 온윤이청, 외토지다, 낙수지영, 능부사직, 능구생령, 열적희모, 한적희정이라는 말은 신금은 연약하여 온도와 습도가 적당하여야 잘 보관되어지며 무토가 많아 무겁게 눌려져 사기 나지 않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내년 봄농사에 필요한 눈 또는 얼어있는 물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즐기며 그렇게 되어 씨앗이 발화되어 능히 대를 이룰 수 있으며 그러한 것은 영혼과 생명과 영혼을 구제할 수 있게 되며 만약 더운 병화가 있으면 신금이 숨을 수 있는 어머니인 기토가 필요하며 추면 얼어버리기 때문에 내일인 정화 남편이다. 남편을 좋아한다라는 것으로 씨앗인 신금의 특성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 다 드렸습니다. 그 온도와 습도 같은 것도 몇 도에서 몇 도 다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신금은 여성이므로 여성인 경우 정인인 기토가 어머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정화는 정관으로 남편을 말하는 것이더라. 그리고 신금이 씨앗이라는 것과 같은 영역의 정관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가족이 형성되는 것까지도 이야기할 수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된다. 온도도 적당하게 이야기했다. 그래서 신금을 주역에서 곤이지 상으로 말할 때는 땅 속에 들어가 있어야만 말하면 본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곤이지 땅이라고 이야기한다. 곤이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간목에 대응해서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그 간목에 대응한다는 이야기는 간목이 권위천입니다. 그렇죠? 간목이 권위천이기 때문에 천에 반대되는 곤이지 말입니다. 곤이지 여기 갑이죠. 여기 갑입니다. 곤이지. 그래 천에 대응해서 곤이지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간목에 대응하여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씨앗인 신금은 땅속에 들어가 있어야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를 자연적인 상태라고 해서 이 인간이 개입되면 안 됩니다. 들어가 있어야 가치가 있으므로 그러한 상태를
상징적으로 표현하여 신금을 지라고 한 것 같아, 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신금, 예. 자식을 많이 놓습니다. 신금. 그래서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음의 영역인 갈과 겨울을 살아가야 하는 정간. 씨앗인 신금은 열매인 경금으로부터 태어난다. 씨앗인 신금은 경금으로부터 태어난다. 신금을 도와주는 친구들은 정화, 기토, 임수. 신금과 간목, 신금과 간목 같은 영역에 살아는 청간이지만은 간목은 신금으로부터 생기다 한다. 그래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 하면은 기초편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이 갑은 신금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신금으로 본다면 썰기를 좀 당하는 문제입니다. 썰기를 당하는 문제. 그래서 이야기하자면은 기초편에서 배웠습니다만은 신금은 이 신금에 있어서 갑은 돈입니다. 정제입니다. 돈을 버리고 난 뒤, 돈을 많이 모으고 난 뒤에 쓸만하면은 몸이 아프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정간이 신금이라고도 이야기했다. 그 말이 이게 더 일맥상통한 이야기다. 그래서 신금으로부터 생겨난다. 다음 페이지 224페이지. 그러므로 신금으로 본다면은 간목에게 힘을 잃는 것과 같으므로 같은 영역을 일청하지만은 약하든지 간목이 많으면은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다. 신금이 약한데 갑이 온다든지 안 그러면 갑이 많이 온다든지 하면은 많은 슬기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 건강에 문제가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겨울철 이 말입니다. 소극인 기토는 어두움으로써 내년의 종자인 신금을 잘 보관하므로 신금이 기대어지는 곳이 된다 이 기토는. 그러기 안정적이고 그게 음문이라고도 이야기했죠. 지내는 곳이 되므로 좋으며 그러한 기토에 내열로 보온을 하여 주는 정화가 있음으로써 신금은 잘 지내게 된다. 즉 말하자면은 열적희모라는 말과 같아요. 어째 보면은 신금으로서는 용신과 같은 거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자, 이 신금이 말하면은 땅 속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땅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땅 속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말하면 다시 이 기토가 없는 그런 상태가 이게 밖으로 종자가 드러나 버리면은 역시 경금 모양으로 말하면 새들이 쪼아가기도 하고 사람이 발로 툭 차기도 하고 말하면 사람 지나가는 말발굽에 어겨지기도 하고 말하면 형편없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기토가 우리가 무토와 기토는 안식처 의지하는 곳이라고 한 말이 인데서 나오는 이야기다. 그 신금에서는 기토가 있어야만 되는데 기토가 신금이 지시월로 살아갈 수 없다든 없는 때 봄, 여름의 세울 때 원국에 강한 기토가 없으면은 상당히 괴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다. 힘든 여러 가지 말하면은 아무 사람인데나 발길로 채이는 그러한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기토, 겨울철 소극인 기토는 어둠으로 내년의 종자인 신금을 잘 보관하므로 이 말이 우리가 기토에서 또 했죠. 말 금다 뭡니까 화소화해 금다금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기토편에서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이 기토 권위지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기토돼 있죠. 요 기토편에서 이 말 기토에서 때는 화소화해 소위 말해 화소화해 뭡니까? 화소화해 금다금광 이 말이 또 일명 금다 여러분들 그 화면에 보이는 건 모르겠어요. 금다금광 말은 적은 열과 적은 어두움으로서의 말이에요. 그리고 이 땅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신금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이 금이 그때 뭐 됐습니까? 말하면은 이 금이 신금이 되지 않습니까? 이 금이 말하면은 그렇죠. 이 금이 그때 신금이라고 설명을 해드렸다. 그 전부 다 크로스 체크가 다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224페이지 세 번째 줄 겨울철 소극인 기토는 어둠으로 화소화해입니다. 내년의 종자인 신금을 잘 보관하므로 신금이 기대지는 것이며 금다금광입니다. 기대는 것이 되므로 좋으며 그러한 기토에 내열로 보온시켜주는 정화가 있기 때문에 신금은 잘 지내고 있다. 12도에서 14도 되는 내열. 그리고 임수는 온윤이청 임수지요. 습도
온윤, 온하다, 이 말. 윤기가 있다, 이 말이면 습도 혹은 임수. 임수는 그러한 기토 속에 적당한 수분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임수도 그만 친구가 된다. 그래서 이러한 첨간들의 도움으로 신금은 우리 감목을 만드는 의무, 그것이 자기의 본성이더라. 감목을 만들더라. 이 신금에서 감목은 정제가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금은 돈에 대한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돈을 만드는 능력을 이권에 대한 이제에 대한 이제가 발달하고 한 말이 그 말이다. 이 갑으로 돈 정제라고 보는 것 보면 신금 하나의 정제가 몇 개 생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제에 밝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 걸로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 감목을 만드는 것이다. 누구가 주역을 하는 사람 어느 누구도 저렇게 해석해 난 사람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일시적으로 맞는 게 아니고 전부 다 갑을병정 무기갱신 인계를 맞춰보면 절묘하게 딱딱 다 맞아 들어가는 겁니다. 예. 신금은 음의 영역에 살아간 천간이면서 가을의 한순간 양의 영역의 주장인 병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신금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간이 큽니다. 이 지하고 영역이 다른 병화를 하면서 합하려고 하고 그러한 그걸 우리 병화편에서 이야기했죠. 이 신금은 집보다 크고 높고 말하면 게임이 안 되는 그 병화를 물고 늘어지는 성질이기 때문에 간이 크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신금이 잘못하면은 말하면 위법성, 편관 말하면 사건을 칠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사건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일간이 신금입니다. 신금. 이 병화가 합하려고 한다. 이 신금은 병화를 보면은 전생에 원수를 만나는 것이 합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신금은 음의 영이 살아간 천간임에서도 가을의 한순간에는 양의 영역의 주장인 병화가 필요하다. 신금은 잘 염으로 좋은 씨앗이 되기 위해서 가을철 햇빛에 말려져야 하기에 햇빛인 병화와 합하려고 하는데 명리에서 이렇게 되면 신금도 말입니다. 자기 할 줄 아는 그 병화를 합하는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신금도 지 할 짓을 못하기 때문에 손해가 되는 거다. 그리고 신금은 병화를 보면 전생에 철천지 운수를 만나는 것과 같이 병화를 물고 늘어지려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신금도 신금은 경금으로부터 태어났으며 경금은 을목으로부터 생겨난다. 그래서 신금은 자신이 태어나기 위해서 빨리 경금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을을 충동한 겁니다. 을목을 말하면은 충동질 마음 급하게 만드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을목과는 사이가 좋지 않다. 사이가 좋지 않다. 병화는 신금이 가을철 하는 순간만 필요한 것인데 만약 다른 경우에 병화를 만나면은 씨앗인 신금은 쪼개져 버리므로 쓸모없는 씨앗이 되기 때문에 멀리하여야 한다. 씨앗 신금은 쪼개져 버린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볼 때 신금은 간이 크다. 담력이 크다기보다도 쓸데없는 간이 큰 거예요. 이야기하자 명리적으로 본다면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야기하자면은 신금은 병화를 보면은 철천지 원수를 만나는 것과 같이 물고 늘어진다. 그래서 신금도 손해, 병화도 손해. 그 밑에 무토는 신금이 기토로 착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그러한 천간이다. 어느 천간이든지 무토 기토는 착각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의 영역 일간들은 기토로 가야 되고 양의 영역의 천간들은 무토로 가야 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다. 그러고 개수는 씨앗인 신금을 썩게 만듭니다. 왜? 우리가 지장간에서 봤습니다만은 개수가 흐르기 시작하면서 신금을 직접 말하면 초근특게 만들죠. 그래서 그 신금을 썩게 만드는 말하면은 그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난주 뒤에 신금과 다른 천간과의 관계에서도 이야기했겠습니다만은 신금에 있어서 이 개수는 여자가 신금일 때의 개수가 오면은 잘못하면은 말하자면 여자로서의 매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신금에 있어서 개수라는 술도 되고
쓸데없는 약물도 됩니다. 나중에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그 개수를 멀리해 본성을 잃게 만드는 겁니다. 신금은 씨앗의 본성을 잃게 만드는. 그래서 신금이 여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는 여자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과 같아요. 좋지 않은 원수임으로 멀리해야 한다. 그리고 경금은 신금과는 반대의 삶을 살아간 천간이지만은 신금으로 볼 때는 경금으로부터 생겨났기 때문에 신금으로서는 경금이 말하면 싫은 것만은 아니다. 그 단 지세월로 살아갈 때에 한정되는 거다. 이것도 신금이 지세월이 한 것 같으면은 경금이 살아가는 세월이기 때문에 경금으로부터 신금이 생겨난다 하지만은 지세월이 할 때는 경금이 활기를 치는 거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신금이 싫어하는 천간들은 을목병화무토 개수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좋은 것과 싫은 것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금은 뿌린 간목을 만드는 어무입니다. 간목을 만드는 어무. 한편 가을과 겨울에 양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귀중한 것이다. 이 경금은 우쭐대고 좀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신금은 자식도 많이 넣고 양식이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약간은 내면적으로 말하면은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딸만 있는 집에 아들 대를 있게 만들어주고 또 양식도 말하면 먹는 양식도 되기 때문에 내가 꼭 필요한 존재 아이가 하는 그러한 거만스러움도 갖고 있는 게 보이지 않는 거만스러움도 갖고 있는 게 신금이기도 합니다. 225페이지 신금은 음권의 목적물이며 가을과 겨울을 살아간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것. 신금은 6월의 유경신이죠. 나중에 이제 12연성 할 때도 나옵니다만은 6월의 여기에 있는 열매가 경금이 추분을 지나면서 땅에 떨어지면 신금이 되어 겨울철 기토 속에 잘 보관되어 있다가 봄철 뿌린 간목으로 변화해 가는 것이 신금이더라. 그래서 자연적인,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자연적인 현상으로서 땅 속에 고이 간직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해요? 여성스러움의 극치 말입니다. 여성스러움의 극치 권명. 여자는 땅 속에 고이 간직되어져야만 가치가 있는 거다라는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과 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목으로 변화해 간다. 신금은 씨앗 시기에 서늘하고 어두며 높은 곳에 보관되어진다. 씨앗 시기에 서늘한 말이 조금 어두운 곳에 씨앗이 햇빛을 보면 안 되는데 그래 조금 서늘하고 어두고 그래 이게 이제 우리 종자 같은 거 보면은 반드시 끝에 적어놓은 게 서늘하고 그래 옛날에는 부잣집에는 광이 있었습니다. 곡식을 보관하는 창고죠. 집에도 옛날에 농사 지을 때 창고가 있었습니다. 소막 옆에 그 창고가 있었는데 그거 보면은 씨앗, 종자 씨앗, 감자 같은 거, 또 혹은 양파 씨앗, 마늘, 종자 마늘 이런 거를 많이 서늘하게 보관을 했습니다. 희한하게 광이 그렇게 서늘했어요. 서늘하고 어두우며 높은 곳에 보관되어지더라. 그리고 신금은 씨앗이기 때문에 딱딱하게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 신금은. 이것을 우리가 흔히들 역사 같은 거, 유물 같은 거 발견하면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씨앗이 나와가지고 그거를 발화시켰다 하는 이야기도 간혹 나오죠. 그래서 딱딱하여야 보관이 오래가 이 습기가 가면 안 됩니다. 그 습기가 간다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개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신금의 본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개수다 이 말입니다. 딱딱하여야 오래 보관이 가능하더라. 신금은 그러한 씨앗 시기에 금다금광, 금과 같이 소중한 우리가 기토편에서 했죠. 우리가 신금 씨앗 보면은 이 만지보면 뭡니까? 금사라기 모양으로 말하면 금사라기 모양으로 촉감이 아주 귀중하게 느끼십니다. 요래 만지본 거라고 신금이라는 그 소리를 요래 보면 새소리가 나죠. 금소리 새소리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과 같이 소중한 겁니다. 이 신금은 씨앗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말하면 화소, 화해, 금다, 금광, 금과 금의 빛을 내는 귀중하다 이 말이에요. 신금이라는 그 자체가. 그래서 씨앗이 이렇게 모이는 거 보면은 우리가 자연적으로 만져보면 뭡니까? 상당히 금사라기 모양으로 상당히 촉감이 좋지요. 그러고 이 신금이 대체적으로 씨앗들이 보면은 노릇무리합니다. 그렇죠. 대체적으로 노란 금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광, 금의 빛을 내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신금과 금과 같이 소중하고 신금의 성정은 깨끗한 것을 좋아하며 결백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백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신금이 조금 그 결백증이 있는 가장 심한 쪽인데 그게 심한 사람들을 보면은 여행 갈 때도 뭐 너무 집에 가면 잠이 잘 안 온다든지 뭐 안 그러면 자기 숟가락을 들고 간다든지 벽에를 들고 간다든지 혹은 어떤 좀 더 방정 뜨는 사람은 이불도 들고 간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 너무 집에 가서 잘 못 자고 밥도 먹을 때 보면은 뭐 지저분한 거는 안 먹고 아예 막 밥 숟가락도 안 들죠. 예, 그런 약간 결백증. 남자들 같으면은 남자라고 하더라도 막 실고 닦고 하는 거. 이 주편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신금이 남자인 경우에는 여자를 부엌에 들어가고 설거지도 하고 여자 방도 설고 닦고 잘합니다. 예, 그는 왜 그 결백증 내지는 깨끗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신금을 보면은 그 싱싱한 신금을 보면은 깨끗하게 아주 반질반질 윤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와 같아 이 말입니다. 신금은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되어야 하므로 성질은 까다롭고 예민하다. 이 말은 조금 추우면 춥다, 조금 더우면 덥다, 뭐 조금 시끄러우면 시끄럽다, 이런 식으로 뭐 좀 예민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와 습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12도, 14도, 습도는 65도, 70도 정도 되는 이런 습도 그런 것을 그 일정한 관계, 일정한 범위에 유지해야만 자기 본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남이 볼 때는 상당히 예민하고 까다로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남자들이 여자가 신금 같으면은 남자들이 조금 다루기 상대하기 힘든 그러한 일간이라고 보면은 이해가 되어질 것이다. 말하면 조금만 싫어도 그걸 참지 말하면은 어떤 그걸 못하고 말하면 이야기 바로 까탈 부리는 거다. 이 신금은 병화를 합하려고 함으로 담력이 크며 평과 아닌 병화를 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순간적인 머리 회전이 빠릅니다. 이 신금은 이것이 잘못 발달되면 사고를 치고 말하면 순간 머리 회전이 빠르게 돌아가고 위기 모면 같은 거 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신금입니다. 그래 신금은 한 번씩 횡재수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 가만히 있어도 경금에서부터 가만히 있어도 경금에서 신금으로 되지 않습니까? 가만히 지금 생각도 안 했는데 경금에서 신금으로 되기 때문에 횡재수가 있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그리고 신금은 요리 솜씨, 목적물에게는 요리 솜씨가 있다 했죠. 그래서 신금은 깔끔한 요리 솜씨를 가지고 있다. 이 깔끔한 요리를 하는 이야기는 호텔 요리. 새 말하는 음식 양은 안 많지만 깔끔하게 접시에 고춧가루 하나 묻도록 깨끗하게 조금씩 담아가고 데코레이션 해가지고 일본 사람들 요리라든지 양반집에 말하는 양반상, 독상, 겸상이 아니고 독상. 그 양반집에는 겸상을 하더라도 각자의 김치, 각자의 된장을 뜹니다. 내가 기억할 때도 어릴 때 그런 거 뭐예요. 각자의 국물 김치도 각자 뜨고 말하면 당연하게 국도 따로 뜨고 된장도 따로 뜨고 말하면 겸상을 하더라도 그렇게 딱딱 독립적으로 물론 고기 같은 거는 물론 두 명 같으면 두 토막을 딱 내줘. 각자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모양으로 양반집에 어떤 말하면 남자들을 독상을 위한 요리라든지 이런 것 모양으로 말입니다. 상당히 깔끔한 요리입니다. 호텔에 내는 깔끔한 요리라든지 이런 식으로 요리 솜씨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제일 여성스러운 일간이 신금이 됐죠. 전부 다 음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곤명이 됐다. 신금은 상당한 여성적인 성격을, 제일 여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신금이 여자인 경우 남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의 씨앗이 간단 연약하게 보이지만은 신금 연약이 되죠. 연약하게 보이지만 그걸 우리가 깨뜨리려고 하면은 혹은 뭐 그걸 갖다가 안에 내부를 들여다보려고 하면은 상당히 잘 안 깨집니다. 잘 빠져나가지요. 말하면은 망치 갖고 두드려도 잘 빠져나가고 이야기하자 하면 입에 넣어갖고 깨물어도 입안에서 잘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면 혀도 물리고 그렇습니다. 내부를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그걸 상당히 연약한 것 같지만은 연약하지 않다. 그래서 그 말이 여자인 경우에는 남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 그런 그거다. 그래서 잘못
성급하게 남자들이 덤비면은 혀를 물릴 수 있는 그러한 일간이 신금인 여자다 이 말입니다. 여자다. 이해가 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신금은 조금은 도도한 성격. 왜 도도한 성격이냐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손 번식도 할 수 있고 곡식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내 아이면 그렇게 될 수 있는 하는 도도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신금은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을 싫어하지 않더라. 그러고 신금은 말하면 형제가 많이 신금이 이렇게 많이 보통 보면 신금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을목과 마찬가지로 신금도 형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형제 중에는 올바르지 않는 형제가 있을 수 있다. 소위 말 죽정이다 그래요. 죽정이. 그 말은 씨앗을 죽정이와 알맹이로 구분할 때 그냥 보면 물론 끝에 이래 보면은 알맹이가 차지하는 거는 쑥 들어가긴 쑥 들어갑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나는 이제 농사 짓는 거를 옆에서 아버지가 부모들이 농사 짓는 걸 봤기 때문에 어떤 문제냐 하면은 이 쭉정이 같은 거 골라내는 거는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무르륵 이렇게 담궈 버립니다. 물에다가 이렇게 담궈 갖고 물을 이렇게 추우면은 물을 이렇게 그릇에 이렇게 추우면은 뭡니까? 오이씨, 호박씨 같은 경우는 쭉정이들은 이 말은 둥 뜨지요. 이렇게 둥 뜹니다. 이 둥둥 뜬다는 것인 같으면 신사 같은 게 다 올바른 알맹이가 아니죠. 그 일간이 신사인 사람이 맞다. 당신이 쭉정이 쓸모없는 인간이네요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신사. 이렇게 뜨는 게 신사. 혹은 말하면은 신미도 좀 약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뜨는 쭉정이. 그렇게 형제들은 많으나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올바른 뭐다 말입니까? 올바르지 않는. 그러면 지가 강하면은 반대로 지가 강하면은 반드시 그 형제간 중에서는 쭉정이 올바르지 않는 형제가 있을 수 있다. 지가 강하면은 지는 대학 교수인데 혹은 판사인데 혹은 변호사인데 그 반대된 형제 중에는 한두 명은 골치 아픈 형제가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올바르지 반대로 지가 약하면은 지 형제간 중에 한 명은 한 명 내지 두 명은 똑똑한 형제가 있을 수 있음을 반대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런데 약한 일간이 왔다고 해서 당신이 형제 중에 제일 못난 형제네요, 쭉정이네요 이야기하면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금은 그 이자가 이익의 이자도 써도 문제가 될 거 없는데 이치자를 쓰는 게 맞습니다. 원칙은 돈 버리는 이치에 밝다 이 말입니다. 그 돈을 위해서는 몸을 아끼지 않는 성질 우리 기초에 배웠죠. 몸 말하면은 아침 일찍 나오고 저녁 늦게까지 말하면 아주 열심히 버리는 노력하는 사람. 이게 기초편에서 배웠습니다만 잘못 발달되면은 자기 실질적인 몸을 희생해서라도 몸을 팔았더라도 장기까지 팔았더라도 돈을 위해서는 그런 짓도 한다 이랬죠. 시기하게 몸을 아끼지 않는 성질이 있고, 그래서 운이 좋지 않으면은 돈을 모으고 난 뒤에 살만하니까 몸이 아프든지 죽을 수도 있는 일간이라고도 이야기했다. 왜? 갑을 만들기 때문에 말이요. 그 말은 돈을 위해서 막 노력해나고 돈을 좀 모이고 이제는 살만하고 쓸만할 시점에서 몸이 아프든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혹은 죽어버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신금은 조용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신금은 이렇게 놓고 볼 때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아실랑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머리에 동백기름 바르고 말하면 뒤에 비녀 꽂고 그래갖고 한여름이라도 못이 적서 못이 옷 입고 붙여갖고 발치가지고 아주 깔끔하게 앉아있는 그러한 할머니, 어머니, 여자라고 보면 될 것이다. 신금, 조용한 것을 좋아하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지금 그림에서나 봤지 실질적으로는 보기가 힘들 겁니다. 반 사람들이 말하면은 못이 할머니 중에서도 아주 깔끔하게 차려입고 여름이라도 못이 입고 딱 격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신금이 여자이면서 세월이 일간의 세월이 아닌 경우는 봄, 여름의 세월로 살아간다고 하면은 말하면 길바닥에 그냥 드러나 있는 씨앗과 같다. 땅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씨앗과 같기 때문에 말하면은 사람들이 발 갖고 툭 찰 수도 있고 발에 뭉개질 수도 있고 새들이 주워물 수도 있고 비가 오면 떠내려갈 수도 있고 그 말은 다시 하면 남자들이
쓸데없는 남자들의 유혹이 많을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이 말. 쓸데없는 남자들의 유혹이 많음을 이야기한다. 이야기한다. 이 말. 신금은 기회를 엿볼 줄 알고 때를 기다리는 참을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엄중하게 볼 수 신금은 말하면 그 말은 때를 기다린다는 이야기는 이 토 속에서 이 말입니다. 요렇게 있다가 때가 되면은 요렇게 촉을 튀우는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상당히 인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신금은 기회를 엿볼 줄 알고 때를 기다리는 참을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이 잘못하면 엄중하게 보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금 여자인 경우 아까 말 돈을 버리고도 그렇고 돈을 모으고 난 뒤도 그럴 수도 있고 자식을 낳고 난 뒤에 또 몸이 나쁘든지 죽을 수 있음을 이야기한다. 신금과 경금은 반대의 세월, 대립의 관계. 그러므로 경금이 살아간 환경에서는 신금이 살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그 밑에 정리에 나오는 게 여자의 명을 곤명이라고 하는 것은 곤이지의 괴는 전부 음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으로서 여성을 대표하는 음효만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말하면 곤명이라고 한다. 그럼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듯이 감남을려 건명, 곤명 하는 거 다 이해가 됐을 겁니다.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러한 말하자면은 그러한 신금인데 그럼 그러한 신금이 말입니다. 그러한 신금이 말하면 어떠한 세월로 살아가야 되느냐 말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제는 신금의 생로병사 흥망성쇠를 이제는 한번 알아보자. 여러분 이제 다 알다시피 신금 어머 영역에 살아야 되는 신금의 생로병사다. 생로병사. 신금이 흥망성쇠, 생로병사를 알아보자. 그럼 그 신금은, 그 신금이었어야 이야기하자. 또 복습적으로 한번 나가겠습니다. 먼저, 이 갑 반대는 갑을, 병, 정. 이 갑을, 병, 정 하니까 이 손마디에 벌써 네 모퉁이에 다 들어갔습니다. 갑을, 병, 정. 무토, 기토. 아까 직전에 경금했으니까 경금의 반대는 경금의 반대 급제는 신금이니까 이제는 경금이 이어됐으면 그 반대되는 신의 자리에 신이다 이 말입니다. 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신, 유, 술, 해, 자, 추, 인. 이렇게 돼갖고 흘러가면은 신기, 임경, 유, 경, 신, 술, 신, 정, 기 이래 됩니다. 자, 그럼 여섯 말입니다. 자, 여섯. 신금에서 이제 일이 되니까 보십시오. 여기서 포, 태, 양, 생, 욕, 대, 건왕, 세병, 사묘. 저를 따라서 여러분들 다 이제는 짚어봐야 됩니다. 이거 안 짚어보고 입에서 우물우물 한다든지 혹은 그냥 눈으로 이래갖고는 절대로 실력 안 납니다. 여러분들 소리 내서 계속 혼자서 포, 태, 양, 생, 욕, 대, 건왕, 세병, 사묘 해라 이 말입니다. 왜 그걸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함을 지르냐 하면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안 해요. 도사가 돼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안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이야기는 열을 내는 거예요. 물론 따라 하는 분들은 아니지만은 신유, 술, 해,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실은 쪄서 나오니까 해, 기, 갑, 임.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는 항상 제가 한 대로 혼자서 공부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하십시오. 따라서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다 저절로 이게 숙지가 되고 됩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고 내가 도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 같으면은 그거는 욕심을 넘어서서 좀 말하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왜 내가 아까 이야기했지 진짜
웃으면서 뭐, 열을 냈지만 왜 그 열을 냈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라고 해라 해도 이상하게 안 해요. 안 해놔놓고 나중에 신을 명리가 어려우니 어렵다는 이야기를 안 하고 모르겠니 뭐 어쩌니 하고 도사가 뭐 했는데도 뭐 어쩌고 저쩌고 쓸데없는 소리 삑삑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을 내는 거예요. 열을 내는 거 이유는 자 그럼 이어서 이제 뭐냐 하면은 포가 된다 이 말. 포. 자 그래놓고 이제 책을 보십시오. 책을 보면은 226페이지 226페이지 신금의 생로병사 신금의 생로병사 그거 보면은 포지가 된 뭐 두시방향 보십시오. 두시방향 보면 신 포돼 있죠. 포지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시계의 바늘이 돌아가는 것과 똑같이 포, 태, 양, 생, 욕, 대, 건, 왕, 세병, 사묘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시오. 그래서 그런 것을 알고 아까 손 모양도 해봐라 하는 거 알고 이렇게 눈에 착 익혀 놓으십시오. 그래 여러분들 여기까지 공부를 해보면 신을 명리가 어려운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이 신을 명리가 어렵다 하면요. 신을 명리가 어렵다 하면은 옛날 이론은 오리무중입니다. 오리무중. 어려운 걸 떠나서 그거는 뭐 답이 없는 건데 신을 명리가 어렵다면 좀 많은 이야기지만 다른 공부도 이 말하면은 그 다른 공부도 옳게 못하는 거는 그 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공부를 기본적인 공부를 안 하는 거. 기본적인 공부를 하는 거는 뭐 우리가 고등학교 공부 모양으로 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소한도 내가 짚어나가고 하고 하는 거는 그 지휘장관 이유고 이 지금 이야기하는 걸 거의 많이 중복돼 나오는 이야기 있는 거 다 그냥 귀에 들을 수 있는데 그거를 말하면은 안 하고 노트 안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 몰라서 어려우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립니다만 신금은 뭐 두시 방향의 신에서부터 포지가 된다. 그래서 포태양생하는 걸 위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 놓고 226페이지 신금이 살아가는 환경의 설명 신금이 살아가는 환경의 설명 세월은 끝없이 흐르며 그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이 우리 위에 그림에 나와요. 계속 굴러가죠. 계속 끝없이 둘러갑니다. 거기 세월이 펼쳐나오는 이런데 이거 끝없이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옛날 억겁의 세월에서부터 계속 지금 흘러갑니다. 또다시 이야기하자면 이 세월에 이러한 세월에 내가 뭐다 말입니까? 내 혼자 두 명도 아이제 있죠. 뭐 친구도 나는 친구 많다. 나는 형제도 많다. 뭐 아는 사회에 뭐 아는 사람도 많다. 아닙니다. 오직 혼자입니다. 오직 혼자예요. 혼자 이 세월에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다 보면은 말하자면은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비 오는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뭡니까 피곤해하고 자기가 주저앉을 때도 있고 넘이 와갖고 뭐 쓸데없이 시비 거는 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옛날 저 부모 말로 길을 가다 보면은 소도 보고 매도 본다 하는 말이 그런 데서 나오는 이야기다 말입니다. 이게 근데 혼자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인생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나와 226페이지 신금이 살아가는 환경을 설명해서 세월은 끝없이 흐르며 그 변화를 계속하고 있더라. 그래서 세월은 자축인묘 진서미 신유술해라는 지지이며 이것은 지구의 환경 그 지구의 환경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설명했습니다만 지구의 공정과 자전 봄, 여름, 가을, 겨울과 밤과 낮 이 말입니다. 지구의 환경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봄의 꽃에서 여름의 열매를 거쳐서 잎과 가지에 매달려 있는 열매인 경금은 가을의 잎추가 지나면 땅 아래로 저절로 톡 떨어지더라. 그게 이제 여기서 나와 있으면 경신 말하자면은 가을 열매에서부터 씨앗으로 이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더라 이 말. 여러분들 지장관에서 다 배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 아래 떨어지더라. 그래서 220면 밑에 신을이 되면은 양의 영역을 대변하다 무토에서 신기임경이 되니까 이 말. 양의 영역을 대변하다 그래 소소가 대설을 지나서 소위 말 입추가 되고 이 말. 무토에서 음의 영역인 기토로 변화가 되어진다 이 말. 야, 여러분 다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명리는 지지장관 24절기 지지장관 있는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227페이지 위에 이렇게 변화되는 신호로 경금은 서서히 이금을 멈추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게 되더라. 즉 신금을 만들어낼 준비를 한다. 음의 영역으로의 변화가 되는 시점이 씨앗인 신금으로서는 씨앗으로의 기미를 보이기에 신호는 신금에 있어서의 포지, 즉 스타트가 되는 포지라고 이야기된다. 출발점이다. 출발점. 이 자체가 뭐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대지라고, 포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6월이 경금의 폐지인 것은 유경금, 6월이 경금의 폐지인 것은 6월의 여기를 지나면서 열매인 경금이 땅에 떨어져 씨앗인 신금으로 되기 때문이더라. 씨앗인 신금으로 되기 때문이더라. 유경신. 그래서 지금 일간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신금을 하고 있죠. 그래서 6월이 되면은 여기를 지나서 전기가 되면은 지영역으로 탁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땅에 떨어져 씨앗인 신금으로 된다. 아직 물기가 많은 신금, 즉 과일 과즙을 머금고 있는 그러한 열매라고도 할 수 있고 열매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진정한 씨앗이라고도 할 수 없는 물기가 많은 신금은 가을에 따끈한 햇빛을 쬐어 딱딱하게 마르기 시작한다. 즉 적당한 수분을 간직하기 위한 말하면 또 방수 코팅 처리된 데 있죠. 이거 말이 한 번 더 복습을 한다면은 말해 어떻게 과일이 이렇게 땅바닥에 크게 이제 확장한다면 과일이 떨어진 과일에 이렇게 안에 말입니다. 안에 이렇게 씨앗이 있으면은 이 과즙이 요 씨앗이 있으면 이 과즙이 말라갖고 결과적으로 요렇게 코팅이 된다 이랬죠. 그래야만 일단 습기가 들어오더라도 습기를 방수 효과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금신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직 물기가 많은 신금은 가을에 따끈한 햇빛을 쬐어 딱딱하게 마르기 시작한다. 이때쯤은 낙엽도 떨어져 땅 위에서 뒹굴게 되더라. 그 낙엽이 땅 위에서 뒹구는 이유는 말하면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씨앗을 말하면 뒹굴거려서 말리기 위해서 낙엽이 그렇게 바람이 불더라. 그래서 가을 바람에는 하강바람이다 했습니다. 하강바람. 그래서 낙엽이 그 나무 주위에서 뱅글뱅글 돈다. 절묘하다 이랬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나무가 있으면은 바람이 나무가 이랬을 때 낙엽이 떨어져 있으면은 이 말하면 하강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요 주위에서 뱅글뱅글 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이제 뒹굴어서 말하면 햇빛에 말려진다. 그래서 나오네 뒹구는 낙엽에 씨앗인 신금도 같이 뒹굴어 골고루 말려지더라. 이러한 6월은 신금이 씨앗으로 모양을 갖추고 나가는 시점이기에 태지라고 이야기한다. 수월은 씨앗인 신금이 단단해져 이리저리 뒹구는 낙엽의 힘에 의해서 속흑인 기토 속으로 서서히 들어갑니다. 말하자면 속속 들어간다 했죠. 땅 속으로 이제 고니지 본성을 찾아 들어가는 고니지 땅 속으로 서서히 들어간다. 그래서 수월은 씨앗인 신금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는 속열인 정화입니다. 정화와 속흑인 기토가 있기에 신금은 행복해하며 이러한 수월은 신금의 양지가 된다. 신금의 양지. 그래서 수월은 씨앗인 신금이 살아가는 터전이 되는 속열인 정화, 신정기 아닙니까? 그래서 경금에서 이 신금이 뭡니까? 말려진 상태에서 정화가 있고 기토 속으로 정화도 이제 있기 때문에 기토 속으로 속 들어가는 겁니다. 속 들어가는 거예요. 지장간에서 절묘하다 했죠. 기토 속으로 쓸어머 들어가더라. 그래서 한번 읽으면 수월은 씨앗인 신금이 단단해져 이리저리 덩구는 낙엽의 힘에 의해서 기토 속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수월은 씨앗인 신금이 살아간 터전이 되는 속열인 정화, 속흑인 기토가 있기 때문에 신금은 말하면 행복해하며 이러한 수월은 신금에 있어서는 양지, 지 힘을 길러 나갈 수 있는 양지가 되더라. 포태양. 그래서 해월은 겨울이라고 하여도
신금이 살고 있는 땅속은 그래 말하면 기토에서 피하지 않습니까? 뭐 화소화에 금다금 화소화에 땅속은 오히려 조용한 내면의 세계가 되어 엄권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은 땅속에서 몸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말하면은 한방눈이 내리는 물이 날 때는 기토편에서도 이야기했죠. 수강, 수강이죠. 수강. 물이 한방눈이 내리는 겨울에도 그 겨울에도 정화가기 때문에 말하면 그 두려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행복하게 내면의 세계가 되어 음권에 살아가는 생물들은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있더라. 기토편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퍼뜩 내가 거의 생각이 기토편에서 보십시오. 예. 기토. 불외수강이죠. 그렇죠. 불외수강. 기토편에서 여러분들 기토편에서 비하점 있습니까? 뭐, 불외, 수강. 한방눈이 내리는 수강. 기토편에서 한방눈이 내리는 그때도 뭐, 정화가 있기 때문에 뭐, 두려움이 없다 하는 불외수강을 했습니다. 불외수강.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해월은 겨울이라 하여도 신금이 살고 있는 땅속은 오히려 조용한 내면의 세계가 되어 거기에 이제 몇 편이 227페이지 중간 조금 밑에 보십시오. 해월은 겨울이라고 하여도 신금이 살고 있는 땅속은 오히려 조용한 내면의 세계가 되어 음권에서 살아가는 생물들은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더라. 금시 말씀드린 그겁니다. 임수가 신금이 딱딱하게 끼어지지 않게 곁에 있으며 그 말하면은 습도를 유지시켜 주는 거죠. 신금이 기대고 있는 기토는 힘이 있어서 신금으로서는 정말로 행복한 시절이기에 해월은 뭐 신금의 생지가 되는 것이다. 신금의 생지가 되는 것이다. 그래 신금의 목적은 뿌린 간목을 위한 것이므로 자월이 되면은 그러한 목적을 위한 기미가 보이기 시작한다. 자 말하면은 신금은 그래서 다시 이제 요걸 내려놓고 이제 설명 드린다 하면은 포태 여기 생 자월에 임수 개수가 되죠. 임수 개수가 되죠. 그러니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그 말은 이렇게 임수 개수가 됨으로써 양생 말하면은 이 개수가 이렇게 흐르는 것 같으면은 여기에 있는 신금을 위한 거니까 포태양 생지, 포태양 생욕지가 되는 겁니다. 자기 힘을 갖고는. 그런 이제, 자월이 되면은, 말입니다. 신금의 목적은 뿌린 간목을 위한 것이므로 자월이 되면은 그런 목적을 위한 기미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 자월에는 눈 또는 얼어있던 물, 임수가 한 방울 똑똑 흘러내리는 그런 시기, 말하면 동지를 지나면서 활성화가 된다. 이런 시점에 개수가 씨앗에게 그러한 신호를 보낸다. 이미 그 개론편의 지장관이 숨은 이야기편에서 이미 여러분들인데 충분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런 거를 모르면 책을 보고 또 보고 혹은 한번 더 들으십시오. 말하면 앞에 앞에 나오는 그 강의를 또 한번 더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신호를 보내더라. 그러나 아직 공기는 추운 한겨울이다. 아직 자월 동지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겨울로서는 한겨울 추위더라 이 말입니다. 해, 자, 축이니까 겨울이 중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뿌리를 튼튼히 내리게 하기 위해서 씨앗인 신금이 충실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자월이 신금에 있어서는 말하면 욕지, 튼튼한 씨앗을, 튼튼한 뿌리를 만들기 위해서 가득 힘을 머금고 있는 그러한 욕지가 되는 이유다. 그래서 축월은 227페이지 밑에 축월은 동지를 지난 시점이기에 씨앗인 신금은 서서히 촉을 튀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제 다 배웠을 겁니다. 다 알지 않습니까? 축계의 신기, 이 기토가 뭡니까? 아까 이 신금인데는 개수가 뭐다 했습니까? 말하면은 신금을 찝찝거리는 것 같아. 말하면 본성을 잃게 하는 것 같아. 말입니다. 그러한 개수가 이 신금을 하면 이렇게 건드리고 이 개수가 기토편으로 스며들어가서
말하자면은 무토로 된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 말하면 이렇게 돼요. 대관 말하면 그렇지만은 요 이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포토양생 요 대관지로서 신금으로서는 아주 위력을 발휘하고 힘을 발휘하고 있는 대관지다 이 말입니다. 대관지다. 그러나 아직 그래서 그 위에 228페이지 위에 셋째 줄 보면은 228페이지 위에서 보면은 이것의 목적은 튼튼한 뿌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며 추구의 전기에는 기토에 의해서 신금은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더라 이 말. 그래 추구의 여기의 개수는 신금의 촉을 채우기 위한 습기가 되며 전기의 기토는 뭐 그 배양기가 된다 하는 것을 이미 말씀을 드린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직 온도는 없기에 그 준비만 하고 때를 기다리며 힘을 모으고 있다. 그래 이러한 추구는 신금에 있어서는 대관지. 이늘이 오면 드디어 이늘입니다. 이늘이 오면은 해의 빛과 열기는 드디어 음의 영역에서 양의 영역으로 변화가 되어져 그 전달자인 기토에서 무토로 말하면 영역이 바뀌었더라 이 말. 이때 습기를 머금고 있던 기토에 따뜻한 열기가 스며 들어가기 시작하며 신금은 촉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연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늘의 우선은 봄을 제촉하는 따스한 비기에 그것이 무토로 스며들어가 촉을 키우는 보조제가 되는 것이다. 말하면 이제 양의 영역으로 이제 변화되는 것이요.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신금은 촉을 이제 내기 위한, 즉 뿌리를 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공부를 하느냐 하면은 이늘의 무병 말하면 다음 시간에 말요 조금 약간 여기서부터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부터 설명하기로 하고 지금의 설명은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끝을 내기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